네, 안녕하세요. C언어 2강입니다. 코딩 멘토링 2강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C언어를 계속 파보고, 오늘은 배울 것은 복습은 이제 영상에서는 스킵하고 제 어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실시간 강의를 항상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녹화 때 오디오가 전혀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녹화합니다. 그래서 좀 실제 강의보다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 번 영상 돌려보시면서 또 문제 풀어보시고 여러 가지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이 아이디, 이 개발 환경에 대해서 세팅을 몇 개 하고 갈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한글이 깨져요. 한글이 안 나와요. 한글이 안 나와요. 한글이 안 나와요. 이렇게 잘 나오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부터 설정할게요. 편집기 설정 가서 화면 여기서 아이디 27017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셔야 한글이 잘 나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봅시다. 좀 오래 걸려요. 체크가 돼 있으면 한글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나오고 안 나오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한글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실행시켰을 때 한글이 안 돼요. 그러면 new document encoding 여기를 안시로 원래 돼 있거든요. 유튜브 8로 바꿔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면은 도구 컴파일러 설정. 자, 컴파일러 추가 명령 체크 켜주시고 이 마이너스 fexesc 마이너스 찰셋는 cp949 이거 추가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출력했을 때도 한글이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기본 세팅은 이 정도 하고 나서 오늘 배울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제어문. 제어문이 무엇이냐? 우리의 코드는, 우리의 코드, 지난 시간에 작성 열심히 했던 우리의 코드들 있죠? 어디 있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당면에 있을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이런 헬로 월드, 이런 코드들은 컴퓨터가 다 인식을 해요. 어떻게 인식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인식합니다. 컴퓨터가. 절차적으로 인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제어문이란 건 무엇이냐? 제어문이란 것은 이 코드 흐름을 제어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여러 번 돌리기도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한 번 더 출력하고 한 번 더 출력하고 한 세 번 반복해서 출력하거나 어떤 조건을 판단을 해서 조건 하에 분기 같은 걸 설정하는 거죠. 이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 그럼 실행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분기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안 맞으면 넘어가고 또 여러 가지 분기를 나눠서 이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 저 조건이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 그것도 아니면 또 얘를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드의 흐름을 제어하는 게 바로 제어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코드가 이렇게 절차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제어문을 통해서 이 코드 흐름을 제어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어떻게 반복해요? 그냥 똑같은 코드를 여러 번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게 반복하는 거죠. 단순합니다. 이 끝이에요. 자, 저희 먼저 코드부터 쳐볼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모든 C 코드는 샵 include std io 이 괄호 이 대가 이제 꺽쇠가로 부등호 꼭 써주시고 int main void 자 이렇게 중괄호 닫아주시면 알아서 이 들였습니다. 인덴트가 됩니다. 인덴트 return 제로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다가 뭘 할 거냐 반복문이란 걸 만들어 볼 건데 한번 따라와 보세요. int i 자 먼저 i라는 걸 만들어요. 자 i라는 걸 만들기 전에 그것부터 설명합시다. 반복문은 어떻게 되나 반복문은 저희는 이제 반복문을 쓰는 방법은 메커니즘이 수학에서의 시그마와 비슷하다 유사 시그마라는 친구가 어떻게 돼요? 자 시그마 어떻게 생겼어요? 시그마 그림판을 한번 켜볼까요? 그림판 자 시그마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K는 뭐 1부터 10까지 하면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오른쪽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식을 다 더하는 거죠. 어떻게 K는 1부터 대입해서 여기 어떤 함수한 FK가 온다면은 이 뜻은 뭐예요? F1 더하기 F2부터 해서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F10까지 이렇게 더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시그마라는 친구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저희는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문을 만듭니다. C에서 만들었습니다. 보통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을 이러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어떤 이 인덱스, 이 순서 번호, 뭐
순서 번호, 뭐 색임, 뭐 인덱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 혹은 두 개씩 세 개씩은 상관없지 어쨌든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이 인덱스를 변화시키면서 오른쪽에 있는 어떠한 행위를 반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시그마라는 거는 덧셈에 대한 반복을 의미하고요. 만약 여기가 시그마가 아니라 파이였으면 곱셈에 대한 반복이고 이제 저희가 C에서 쓸 반복문이란 거는 그냥 단순하게 코드 실행에 대한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 해봅시다. 자 아까 int i를 했어요. int i 왜 했나? int i를 왜 했을까? 했는데 이게 바로 저희가 이 시그마에서 쓰는 k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제 i라는 친구는 어떤 것이냐? 이 반복 그 번호, 반복 번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시그마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 봅시다. for. 자, 저희 모든 엔간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은 for를 이용합니다. for,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닫고. 자, 항상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for 문단이에요. for 문단. 여기는 세미콜론 찍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의 문단이기 때문에, 문단을 감싸는 거기 때문에 세미콜론 찍지 않아요. 여기도 세미콜론 찍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맨 마지막에. 안 찍잖아요. 자, 그래서 for라는 문단을 하나 만들고,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반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몇 번을 어떤 식으로 반복시킬지는 이 for 괄호 안에 적어주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와 봅시다. 자, 처음에는 이 시그마에서 아래 있는 것처럼 초기에 어떤 값을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 이 i라는 그 반복 번호가. 그럼 저는 i는 1부터 시작한다 칩시다. i 1. 자, 그럼 이제 문장이죠. i는 1이다. 그러면은 세미콜론 찍어줘야 돼요. 총 이 안에 3개의 문장을 써서 명령을 내려줄 겁니다. 자, 이게 처음 값이에요. 그럼 시그마와 비슷하게 되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지막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게 들어오냐면은 이 처음 값, 이 i를 이용해서 반복을 할 건데 이 반복을 끝내는 조건을 써야 돼요. 이 반복을 하는 조건 정확히는.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거를 계속 돌립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는 i를 하나씩 이제 올릴 거예요. 예를 들어 i가 시그마처럼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i 총 10번을 반복시. 예를 들어서 10번을 반복 싶다. 예를 들어 10번을 반복하고 싶어요. 10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러면은 i가 1부터 시작해서 i가 10까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i가 조건을 써줘야 돼요. 여기는 10보다 이하. 10 이하면은 계속 이 코드를 실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i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럼 i가 1일 때 코드 실행하고 하나씩 늘어나면서 10일 때까지 이 코드를 실행한다. 총 10번 실행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끝일까요?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는 항상 말하지만 멍청해요. 자, 뭘 말을 안 했어요? 사실 저희가 말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당연히 시그마에서는 K가 하나씩 오르잖아요. 일씩. 근데 이거는 달라요. 몇씩 오를지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변화 방식입니다. 이 A라는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러면은 저희는 I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어요. I를 하나씩 증가. 그런 문장은 I 플러스 플러스라는 문장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i의 1 더해 주세요. i의 값을 1 증가시켜 주세요라는 문장이고 그냥 문법이에요, 이거는. 여기 끝에 i 플러스 플러스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i 값이 하나 더해집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인 팁. 자, 이렇게 변수를 만들 때, 변수 선언을 할 때, 선언한다 하거든요. 이렇게 박스, 변수를 만들 때, 요거를, 충전이 안 되네요. 충전이요. 변수를 만들 때, 저희가 바로 이거를, 저희 변수를 만들 때, 바로 여기에 등호로 할당을 해줄 수 있어요. 싸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이 변수는 만들어지자마자 사라는 값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해요. 밝기를 조금 높여보고 싶은데, 네. 그럼 여기서 i 플러스 플러스라는 문장을 써봅시다. 자, 이건 뭐예요? i 플러스 플러스라는 문장은 아까도 말했듯이 i에 1을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럼 이제 프린트 f, i를 한번 출력해볼까요? 프린트 f 구문 기억나시죠? 다운표 안에 변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구멍을 뚫어놓고 뒤에서 채워주더라, 변수로. 변수를 그냥 막 집어넣을 수 없고, 변수를 쓸 곳에 구멍을 뚫어주고 변수를 채워줘야 된다. 한번 실행해 봅시다. 여기 h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럼 F11 하면은 이제 저장하라 뜨고요. 2강. 2강. 당연히 형식은 C 파일로 해주세요. UTF 파일로 저장해주고. 그러면은, 자, 컴파일해서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럼 5가 나오죠. 자, i가 하나 증가가 된 겁니다. 이 문장 하나로 i는 4에서 5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일단은 이 for 문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방금 되게 멋있는지 모르겠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 나는데 뭐예요? 이거를 이렇게 긁고 갑자기 다 주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다 긁고 컨트롤 물음표. 컨트롤 슬래시 요걸 하면은 자주 처리됩니다. 한 번 더 하면은 사라집니다. 한 번 했는데 안 사라져요. 이렇게 막 추가돼요. 그러면은 컨트롤하고 콤마를 누르시면 하나씩 사라져요. 컨트롤 점도 추가고 컨트롤 콤마는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거 하나 알아주세요. 그럼 요거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이 포문에 대한 해설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for i는 1. 이건 뭐예요? i의 2를 먼저 출발을 해라. i의 1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i는 10보다 이하일 때, 10 이하일 때까지 해라. 그리고 변화, i를 어떻게 변화시켜요? 1씩 더해라. 그러면 이 내용을 반복한다. 그럼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printf 출력을 반복해보면 되죠. 안녕. 줄바꿈 해볼까요? 줄바꿈까지 해서 11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안녕이 10번 나오면 되겠네요. 안녕이 10번 나오면 돼요. 안녕, 안녕. 저렇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제어문이라는 겁니다. 이 코드는 이 printf를 만나고 끝났을 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이 7번에서 10번까지 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흐름이죠. 제어의 흐름, 문장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내려가면서 포문이 만나면 계속 여기서 돌고 끝나는 이런 제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i는 처음에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조건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검사돼서 통과하면은 아래 구문을 실행시키고 나서 요 끝에 문장이 마지막에 실행이 돼요. 아하, 그렇구나. 사실상 요거를 여기에 넣어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 중괄호 있는 마지막에 끼워 넣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네, 이제 편의상 예쁘게 여기에 다 넣어줍시다. 중괄호가 왜 사라졌지? 아무튼 그러면 이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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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i가 1부터 시작해서 10 이하까지 반복이래요. 그럼 언제 돼요? 딱 10이 됐어요. i가 10이 돼가지고 이 반복문을 다시 검사해요. 그럼 i가 10이기 때문에 10번째 반복에서 printf 암령이 출력되고 나서 i++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 문장인데. 됩니다. i++를 해야지 얘를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i++가 돼야지 10이 11이 되고 비로소 이 반복문의 조건에 안 맞게 돼서 이 반복문을 7번에서 탈출하여서 11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시로 여기 i를 한번 끝나고 나서 i가 얼마인지 출력 한번 해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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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그 y는 11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션 아니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i를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이 i에 대한 출력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출력하면 i 값들이 반복할 때마다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런 것도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반복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10번째 반복까지 잘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요걸 응용을 해봅시다. 응용을 해봐요. 응용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걸 응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 반복문을 이용해서 8단, 9단, 8단? 아니죠. 19단을 만들어 봅시다. 19단, 9단, 19단을 만들어 봐요. 어떻게? 자, 그럼 출력 결과를 설명해 드릴게요. 출력 결과. 19 곱하기 1은 19, 점점점, 19 곱하기 19는 뭐 얼마, 이렇게 땡땡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코드를 19줄이죠. 총 19줄짜리 코드를 실행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출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일일이 프린트 F 19개 쓰시면 안 되고 코드를 반복을 이용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멈추시고 직접 해보고 다시 틀어보세요. 네. 자, 해보셨나요? 자, 영상 멈추시고 해보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해 보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요거 반복문으로 뭔가 출력을 반복하라는 거죠. 이 한 줄 한 줄 한 줄 출력을 반복하라는 거죠. 자, 반복문으로 출력을 할 때는 팁이 하나 있어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봐라. 하나만 더 쓰면 19 곱하기 뭐 2는 38 이런 거 나오겠죠. 자, 그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변하지 않아요? 이 19는 변하지 않습니다. 곱하기도 변하지 않고요. 이 출력하는 것에서 변하는 것은 1과 19, 2과 38 이게 변하죠. 그러면 변하는 것에는 저희는 뭐가 뚫어주면 돼요? 구멍을 뚫어주면 돼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고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을 뚫어주고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채워주는 거죠. 뭘 채워주네요? 여기에는 곱하는 수. 그럼 뒤에는 결과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출력을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하면 총 19번의 반복이 될 거니까 일단 그 19번의 반복부터 합시다.
열아홉 번을 반복하고 싶다. 그럼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서 10을. 10으로 바꾸면 돼요. 단순하죠. 10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19번의 반복 동안 이게 실행이 계속 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게. 저희가 출력해야 하는 결과는 뭐예요? 19랑 뭔가를 곱해서 이게 된다. 그리고 이게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는 거를 요 i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i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자, 19 곱하기 퍼센트는 퍼센트 한 다음에 처음에 i를 넣으면 되겠죠? 왜? 이 i가 1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19 곱하기 1이 처음에 들어갈 거고 두 번째 번복 때는 19 곱하기 2가 들어갈 거고 세 번째 번복에 19 곱하기 3이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또는 i 곱하기 19가 들어가면은 이 19와 i가 곱해진 결과물이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한번 바로 실행시켜 봅시다. 아, 줄바꿈을 안 해요. 줄바꿈, 줄바꿈. 자, 역슬래시 n 해서 줄바꿈. 자, 이렇게 19박 19, 360일까지 잘 연산이 되는 걸, 19단 출력이 잘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응용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응용을 한 가지 더. 어떤 응용을 해볼 것이냐. 어떤 응용을 해볼 것이냐 하면은, 이번에는 단순한 구단을 한번 출력할 건데, 2단부터 9단까지. 아니, 간단하게 할까 1단부터 9단까지. 1단부터 9단까지를 다 출력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은 1. 쭉 해서 1 곱하기 9는 9 한 다음에 한번 요 짝대기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짠짠 또 2 곱하기 9는 18 짝대기를 쭉 넣어주고 이건 대시입니다. 대시 그냥 그래서 이거를 쭉 반복해요. 쭉 반복해서 짝대기 쭉 언젠가 나오고 마지막엔 9 곱하기 9는 99, 81. 네, 이렇게. 총 1단부터 9단까지가 전부 출력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요것도 다음 문제입니다. 미션. 자, 한번 해보시고,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오세요. 라고 하면 어렵겠죠? 네, 같이 해봅시다. 요거는. 어떤 거를 쓰면 좋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머리를 좀 굴려볼 건데, 이 문제라는 출력 결과와 이 문제 구조 자체를 저희가 뜯어보는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뭘 시켜야 되냐? 그럼 처음에는 총 9번의 반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절차적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컴퓨터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총 출력이 몇 번이에요? 9개 곱하기 9개, 총 81번의 출력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 출력에서, 요거는 없애고, 첫 번째 출력에서는 총 9단까지 출력을 해요. 요거는 저희가 뭘 할 수 있어요? 이 포문으로 출력할 수 있어요. 이 포문 쓰면은, 9구단 하나짜리 출력을 해왔어요. 제가 19단도 출력을 해봤기 때문에, 요거 출력하는 건 1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총 저희 9번. 자, 1단만 출력한다고 칩시다. 1단 출력. 저희 9번 반복하고 싶죠? 그럼 여기 9로 바꿔주고 9. 그다음에 9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단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1단 이렇게 출력되는 거 아니에요? 9번 반복. 그럼 여기도 곱하기 1. 이렇게 해야지 1 곱하기 i는 1 곱하기 i가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일단 출력 이건 돼요. 그럼 여기서 뭔 바꾸면 돼요? 요 2, 요거 2를 요거 2로 바뀌고 여기만 2로 바꾸면은 출력됩니까? 2단이 출력되고요. 또 여기를 뭐로 바꿔요? 여기를 3으로 바꾸고 여기를 3으로 바꾸면은 뭐가 출력돼요? 3단이 출력돼요. 아하, 아하. 이해됐다, 이해됐다.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포문을 반복하자. 아, 포문 하나 더. 포문 하나 더. 어떻게? 여기를 뭘로 바꿔? 여기를 이제 2로 바꿔. 또 2로 바꿔. 그리고 또 복사해. 포문 하나 더. 여기 이번에는 3으로 바꿔. 여기도 3으로 바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오,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그럼 이 사이사이에 짝대기도 넣어주고 프린트 F 짝대기 쭉 슬래시 N. 야, 이것도 세미콜론 붙여주고 열심히 복붙 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아, 예쁘게 나오는데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원하는 게 맞죠, 저희는. 자,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복붙을 10번 하고, 9번 하고, 하면 되지만. 자, 저희 포문을 처음에 왜 쓴다고 했어요? 어떤 문장을 반복할 때, 어떤 코드를 반복할 때. 지금 어때요? 이 포문이라는 코드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for 하고 짝대기 쓰기, for 하고 짝대기 쓰기, for 하고 짝대기 쓰기. 이 for 자체가 반복이 되죠. 그럼 for를 반복하게 다시 for를 만들면 돼요. 오우, 머리가 복잡하죠, 이제.
자, 무슨 말이냐?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을 나누자는 의미입니다. 자, 뭐예요? 지금 얘들은 작은 반복이고 전체가 큰 반복이에요. 그럼 전체 큰 반복 안에서 1단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총 9번의 반복 안에서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안에 반복입니다. 자, 코드 한번 직접 보시고 따라와 보세요. 그럼 반복을 두 번 할 거니까 저희가 인덱스가 두 개 필요합니다. int j까지 해줍시다. 그러면 이 친구를 전부 다 반복문 for 안에 다시 넣읍시다. for. 자, 어떻게 됐어요? 요 큰 for, 요 8번부터 14번까지의 큰 for 안에 요 작은 for가 들어오죠? 그러면 요 반복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에 반복돼요. 아, 당연히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 J는 1부터 해서,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일단 출력하는 방법이, 일단 출력하는 폼. 자, 여기가 뭐예요? 일단 출력 폼. 일단 출력. 그러면은, 일단 출력하는 폼문을 반복할 건데, 총 9단까지 출력할 거기 때문에, J는 1부터 9번 반복할 거죠? 9단까지. 그리고 J는 하나씩 더해지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총 9번 반복될 거예요. 한번 시행시켜볼까요? 1단이 출력이 반복되죠. 근데 1단만 출력되네요? 1단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2단으로 바꾸고 3단으로 바꾸고, 그쵸? 그럼 여기가 1단이 아니라 2단, 3단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럼 여기는 무슨 단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자, J는 1부터 시작해요. 9보다 적게 됩니다. 하나씩 더해질 거예요. 그럼 처음에 2죠? 그럼 1단 반복해야 되고, J가 바뀌었어요. 그럼 2가 됐죠? 그럼 여긴 몇 번 나와야 돼요? 1단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2단이 출력되기 때문에, 결국은 의미하는 것은 J단을 출력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J 출력을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가 1이 되고 1이 가변이어야 돼요. 이 1 변해야 돼요. 이 1도. 이 1도 같이 변하는 거예요. 이 1도. 그럼 이 1도 구멍을 뚫어서 뭘로 만들죠? J로 만들어주고 요 I도 J로 바꿔주면은 그럼 얘는 J단 출력하는 폼이 되겠죠? 자, 이 폼은 시작할 때 J는 이미 같이 정해져요. J가 1이든 2든 3이든 5든 7이든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안에 폼문에서는 뭐를 출력해요? 총 세 번째, 그냥 총 9번의 반복인데 세 번째 반복에서는 3단을 출력하고 다섯 번째 반복에서는 5단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 n번째, 그러니까 J번째 반복에서는 J단을 출력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 F 해가지고 J 곱하기 I 작은 반복에 대한 인덱스가 I죠. 그리고 이 출력은 I 곱하기 J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 포문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시간을 멈추시고 이것을 이해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문제 나갑니다. 자, 1 곱하기 1, 2 곱하기 1, 얘들은 빼주세요. 아니요? 1단도 빼주세요. 1단 빼고요. 2단부터 출력할 거고요. 저희는 2 곱하기 1도 출력 안 할 거예요. 1은 2, 2, 4, 2, 4부터 출력하고. 아니다. 1은 2는 해야죠. 저희 9단 볼 때 왜 1은 2는 하지 않습니까? 3일은 3, 3인 6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9일은 9, 9일은 9, 여기부터 해서 그냥 1은 2부터 해가지고 9, 9, 81점. 여러분 미션을 한번 제가 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미션 풀어보세요. 한번 일시정지 해보시고 일단을 출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일시정지 해보시고 풀어보세요. 스탑. 네, 해보셨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해설 들어갈게요. 자, 저희 지금 1단부터 출력하는 건 왜 1단부터 출력해요? J단 출력 포문이기 때문에 얘가 J번째엔 J단이 출력되는 건데 그럼 J가 처음에 지금 몇이어서 그래요? 1이어서 그렇죠? 그러면 J가 1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포문이 1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J가 2부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바꿔주는 거죠. 제가 2부터 시작하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제가 2기 때문에 J 여기가 2가 대입될 거고 그럼 2단부터 나오겠네요? 네, 한번 시행시키면 바로 나옵니다. 오, 1은 2, 3이 6.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 9단 외우지 안 외우죠? 이렇게 9단 출력하는 포문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중 포문을 해봤고, 그럼 이중 포문에서 마지막 연습으로 연습 문제를 하나 더 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포문 하면은 무조건 만드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별 쌓기. 자, 총 7층이죠? 1층, 2층, 3층, 4층. 하나가 늘 때마다, 줄이 늘 때마다 별 개수가 늘어날 거고요. 총 7개의 층을 쌓는 별을 출력을 해보세요. 당연히 프린트F를 7번 쓰면 안 됩니다. 프린트F 한 번만 써도 안 돼요. 자, 반복문을 이용. 자, 이거 문제를, 이중 반복문. 이제
이제 이거는 힌트, 이중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풀어보실 분들은 일시정지하고 풀어보시고 아니면은 바로 시작할게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것도 이 반복을 뜯어보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을 생각하는 거죠. 총 몇 번의 실행이 있어야 돼요? 9번의 실행이 있어야겠네요. 9번. 9번의 실행. 총, 7번의 실행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줄을 바꿔가면서 7번의 실행을 할 거고요. 한 줄당에는 이 줄 번째만큼, 그러니까 이 첫 번째면 한 개, 두 번째면 두 개, 세 번째면 세 개가 별이 출력돼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 별 한 개의 출력을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는 별 한 번 반복, 두 번째 줄은 별 출력 두 번 반복, 세 번째 줄은 별 출력을 세 번 반복, 네 번째 줄은 별 출력을 네 번 반복, 다섯 번째 줄은 별 출력을 다섯 번 반복.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큰 반복은 총 몇 번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줄을 할 거기 때문에 큰 반복은 일곱 번 합니다. 7, 이렇게.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은요? 작은 반복은 이 한 큰 반복 안에서 작은 반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점 개수가 늘어난 만큼 반복 횟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별 다섯 개. 예를 들어서 다섯 번째 줄은 다섯 번의 반복이 있어야 돼, 별 출력이. 그러면은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제2번째 줄은 몇 번의 반복? 제2번의 반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1부터 9까지, 1부터 시작해서 9 이하까지 가요. 그러면은 총 몇 번 반복이에요? 1, 2, 3, 4, 5, 6, 7, 8, 9까지 만족을 시키니까 총 9번 반복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반복 횟수를 의미하겠죠? 제1로 써볼까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J번 반복하게 되겠죠. 이 큰 포문 안에 있는 J번. 그러니까 제가 1이면 여기가 몇 번 반복이에요? 한 번 반복. 그럼 제가 2면 여기 두 번 반복. 제가 7이면 일곱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럼 뭘 출력해요? 별을 출력합니다. 별. 그 다음에는요. 요거 주워주고. 그러면은, 자, 별. 그럼, 자, 첫 번째 반복에서는 별이 한 번 출력돼요. 왜냐면 J가 1이거든요. 제가 1 시작하죠? 그럼 7보다 작으니까 시작해요. 여기, 그럼 뽕은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I는 1이래요. I가 J보다 작거나 같이 보래요. J는 1이고 I도 1이죠. 같네요. 통과. 별 하나 출력합니다. 자, I가 플러스 플러스 됐습니다. I가 조건을 만족 안 해요. 그럼 넘어가요. 끝났네요. 그럼 J도 플러스 플러스 됩니다. J가 지금 2예요. 그럼 2면은 조건 만족하죠? 그럼 J가 2일 때 I는 다시 1이에요. 포문이 새로 시작, 다시 또 포문을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I는 다시 1입니다. 그래서 2가 되고 I가 2인데 I가 1인데 J가 2이기 때문에 만족. 별 하나 출력. I가 하나 더해졌죠? 그럼 I가 2겠네요. 그럼 I가 2인데 요 조건 만족해요. J도 2네요. 만족하죠? 그럼 별 한 번 더 출력. 그럼 J가 J일 때 별은 J번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해볼까요? 오, 저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죠? 왜 안 돼요? 왜 이렇게 나왔어요? 저희 줄바꿈을 안 했어요. 줄바꿈을. 줄바꿈을 안 했어요. 줄바꿈을. 첫 번째 별을 출력하고 줄바꿈, 두 번째 별을 출력하고 줄바꿈. 그러니까 이 별을 반복을 한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줄바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줄바꿈 하는 거는 이 4의 밖에 들어오면 좋겠죠? 그럼 되겠죠? 그러면은 이 4의 이 내부 반복을 통해서 별이 한 줄 안에 다다다닥 출력이 되고 줄바꿈. 그 다음에 다시 큰 반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이걸 출력해 봅시다. 별. 야, 저희가 원하는 값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저희 복습 겸 해가지고 두 번째 미션. 자, 사용자에게 층의 개수를 입력받아라. 받아서 출력 그만큼의 별탑을 출력해라. 요런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멈춰고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직접 쳐보시고 지난 시간에 그 배운 입력 맞는 거 있죠? 스캔F.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스캔F. 정지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보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저희는 이렇게 할 건데 이 뭘 바꾸고 싶어요? 이 7을 바꾸고 싶어요. 사실 이 7만 바꾸면은 9층이 돼요. 그렇죠. 5, 6, 7, 8, 9. 그렇죠. 그러면 이거만 바꿔주면 되고 요거를 입력받으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사용자한테 입력받을 변수를 하나 만듭시다. n scanf. 그럼 입력받읍시다.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입력받을 구멍을 만들어주고요. 사용자가 입력할. 그리고 n 하면 안 되고 n에
and를 붙여서 n의 주소를 입력해줘야 되겠죠? 입력하면은 n의 주소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n번 반복하면 되겠죠? 이게 끝입니다. 이게 세 줄만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 우리가 입력하면은 그만큼 나와요. 열 하면 열.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지막지하게 큰 100 한번 해보면 네, 100줄짜리 별탑이 나옵니다. 100개예요, 100개. 무지막지하죠? 100줄짜리 별탑. 이렇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00줄짜리 별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럼 이게 하면 미션이 끝나고 사실 포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포는 여기를 초기 조건 그리고 여기는 반복 조건 여기서 이제 반복 횟수를 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매력적이죠. 그리고 요 플러스 플러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반복을 시켜올 수 있다라는 그런 구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어문인 조건문을 봐봅시다. 조건문. 방금 본 게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다음 조건문을 봅시다. 조건문이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을 판단을 하여서 참이면 실행하고 아니면 다른 거를 해라. 이런 거죠. 조건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판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판단을 어떻게 하냐.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문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에서도 예를 들어서 1은 2다. 자, 이런 건 수학에서 거짓이죠. 그리고 또 x는 뭐 3이다. 이런 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x는 x다. 이런 건 참인 항등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등식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는 3보다 크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거짓을 판별하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코딩에서도 프로그래밍에서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수 x가 있어요. 변수 x. x가 뭐 처음에 3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x가 3이다. 이러면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요거는 참도 거짓도 아닌 문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 이런 건 되죠. x가 1보다 크다. 요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뭐 x가 5보다 작다. 이거는 뭐예요? 참이죠. 이런 거 참거짓 판별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x가 3. 이거는 뭐예요? x가 3이냐? 이런 물어보는 걸까요? 아니죠.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등호는 수학에서 등호가 달라요. 이 3이라는 거를 x에 대입한다, 할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얘는 참거짓을 판별하는 게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면 x가 3인지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는을 두 개 쓰면 됩니다. 와우. 는을 두 개 쓰면은 x는 3이다. x는 3이다. x는 3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고 얘는 참이죠? 얘는 거짓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 수학에서 이런 기호도 있어요. 수학 기호. 아마 이것 한자 하면 수학 기호가 나오는데 이런 기호 있죠? 3, 1. 다르다. 참이죠? 3은 이건 거짓이죠? 다르다는 기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x가 1과 다르냐, 1이 아니냐, 이거를 판별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에서는 느낌표는을 씁니다. 느낌표는. 이게 바로 다르다의 의미예요. 그럼 요게 다른지 참인지가 이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런 판별하는 거를 컴퓨터에 판단을 시켜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조건에 맞게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문이라고 불러요. 그럼 바로 한번 예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조건문을 만드는 법은 이거 컴퓨터에서 판단하게 하는 거는 if를 이용해요. if도 굵어지죠? if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이런 걸 무조건 써주는 겁니다. 자, if 요 안에 바로 조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x가 3이면 printf x는 3입니다. 이렇게 출력돼요. 그러면은 x가 3이면은 얘가 출력이 되니까 지금 x에 처음에 뭐 넣어줬죠? 3 넣어줬죠? 그럼 어때요? 이 문장이 출력될까요? 안 출력될까요? 출력이 돼야 정상이죠? 해봅시다. 아, 잘 출력되네요. 그럼 여기가 x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제가 6을 넣었으면요. 오, 안 됩니다. 자, if문이야말로 저희가 이제 사용자에게 입력받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 어떤 값인지 판단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여러 가지로 낼 수 있는 방법이 if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참여자래, 사용자가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성적, 영어 점수를 입력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탭스 점수 300점이다 하면은 당신은 대영원입니다. 이러고 이제 뭐 200점이다 하면은 당신은 기영입니다. 뭐 높다 뭐 400 몇십 점을 넘었다 하면은 당신은 면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영어에 대한 판별을 내려주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로 만드는 방법이 조건문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if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입력받고 얘가 3인지 아닌지 뭐 알려주는 걸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scanf를 또 쓰면 되겠죠. scanf
x를 입력받아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의 입력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컴퓨터가. 자, 3 넣으면은 음, 문제가 생겼죠? 자, 왜요? x만 썼잖아요. 엔드 붙여야죠. 이런 실수는 저도 아직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예요? 이거 안 껐네요. 안 껐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한 번 더 실행. return x one id returned one exit status and x scan f %d. 가끔씩 요런 오류가 뜰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해주시면 실행 될 거예요. 3 x는 3입니다 나오죠? 그럼 또 뭐 있어요? 또 5 같은 거 넘어갈게요. 5 안 끄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if문은 단순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전부입니다. for보다 쉬워요. 단순하게 조건만 넣고 그에 대한 뭔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x가 3이 아닐 때 출력할 코드는 그럼 밑에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3이면 얘가 출력이 되고 3이 아니면 얘가 출력이 되겠죠? 자, 뭐 x는 3이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3을 안 넣으면은 이 if문에 있는 요 구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오, 잘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럼 3을 넣으면요. 3 넣으면은 어, 이게 둘 다 뜨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자, 왜요? 컴퓨터는 절차 지향적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저희는 이 흐름을 제어할 때 if를 통해서 얘를 실행시킬지 안 시킬지만 제어를 했지 이 친구에 대한 제어를 하지 전혀 않았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얘랑 관계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문장이란 이런 문제죠. 왜? x가 3이 아니면은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해볼 수도 있어요. if를 또 쓸 수 있습니다. if를 또 써요. 그럼 x가 아니다 하면 되죠. 저희 아니다 배웠어요. 느낌표는 3. 그럼 아니면은 얘를 실행시키는 거죠. 인덴트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여기 3을 넣으면은 3이 다 출력되고, 3 아닌 값 넣으면은 3이 아니다 출력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지 말고 저희는 완벽하게 편하게 쓰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케이스가 조건이고요. 그럼 조건의 이외의 케이스를 전부 다 뭉뚱그려서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else라는 기능입니다. else는 항상 if와 같이 따라와야 되고요. else with if가 3이다 라는 코드를 실행했을 때 얘가 참이면은 얘를 실행하고 거짓이 되면은 얘는 무시된 다음에 얘가 실행됩니다. 참이면 당연히 얘는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의 흐름을 제어를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3을 넣으면 x는 4입니다. 나오고 7을 넣으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if와 else를 이용하면은 어떤 조건과 그게 아닐 때 그 출력을 분기를 만들 수 있어요. 조건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일종의 분기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지우더라? 지우개. 새로 만듭시다. 자, 어떻게 해요? 분기를 만드는 거예요. x가 3, 참, 여기는 거짓 해가지고 출력, 여기도 출력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음 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순서로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것이죠. 아까 저희가 else가 없이 그냥 썼을 때는 어떤 거예요? x가 3, 참이면은 출력, 거짓이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 다음 줄 이렇게 되는 거죠. 거실 때 행위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참일 때는 행위를 거치고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구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도를 보는 것도 조금씩 연습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로 예제 하나 해봅시다. 자, C 언어에는 퍼센트 연산자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퍼센트 연산자는 뭐냐면은 어떤 숫자를 자, 이 5%이라는 거는 5를 2로 나눈 나머지 1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짝수, 홀수, 판별기를 한번 제작을 해보세요. 자, 한번 일시정지하고 해보세요. 시간 드립니다. 일시정지하고 봅시다. 네. 자, 하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미션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짝수면 짝수다, 홀수면 홀수다 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거를 보면 되잖아요. 2로 나눈 나머지. 자, 짝수는 뭐예요? 짝수라는 것은 2로 나눠지는 거.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홀수는 뭐예요? 2로 안 나누어지는 거.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그럼 요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2로 나눈 나머지는 0 아니면 1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보면 0이 아닌 거. 자, 그러면은 요 조건만 바꾸면 돼요. 조건만. 그럼 x를 이렇게 입력받았을 때 요 조건 안에다가 뭘 해주면 돼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지 써주면 되겠죠? 그럼 x 나누기 2. 예, 뭐 나머지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계산이죠? 요 결과가 0인지를 보면은 이게 바로 조건이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연산과 그리고 얘를 비교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다? x를 2로 나온 나머지와 같냐? 0이 같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럼 나머지가 2면은 뭐예요? x는 짝수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면은요? 홀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한번 실행시켜봅시다. 제가 짝수 홀수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자, 7 x는 홀수입니다. 8 x는 짝수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은 저희가 중앙값을 계산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중앙값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중앙값은 1, 2, 3, 4, 5, 6, 7 하면은 4가 중앙값이거든요. 이 오름차수를 정렬을 했을 때 이 가운데 있는 값이 중앙값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짝수계가 오면은 이 가운데 있는 값의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중앙값이 나와요. 그걸 중앙값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가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서 전체 입력값이 짝수계네? 그러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계산한다. 홀수계는 그냥 가운데 값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짝수, 홀수로 나누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if는 조건문은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요, 사실. 한 가지 더 할 게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도 더 할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참, 거짓, 이로만 남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를 더 시킬 수 있거든요. x가 3임, 이응, 이응, 니은, 니은. 그럼 여기서 기다, 맞다, 아니다, 맞다, 틀리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틀렸을 때 하나 더 걸 수 있어요, 조건 우리가. 그러면 4임, 이응, 이응, 니은, 니은. 그럼 3도 4도 아닌, 진짜 아닌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진 다음에 이어지는. 끝. 요런 그림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판별에 판별, 판단 안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맞으면은 그냥 맞는 코드로 실행시키고, 틀리면은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안에 x를 한 번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닐 경우.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은, 그럼 x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다르게 했습니다. x가 아까처럼, 아까 문제로 돌아갑시다. 3. 삼수는 좀 싫죠? x는 4입니다. 자, 그럼 x가 이번에는 4냐? 이렇게 검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 else 안에 또 if를 이렇게 넣어서 if를 중첩시킬 수도 있지만, 요거는 코드가 안 예뻐요. 그래서 우리 C 언어는 좋은 기능을 제공하는데, else if라는 걸 제공합니다. else 옆에 if를 쓰면은요, 아니면 근데 추가 조건을 내는 거예요. 요 기능이죠. 방금 if를 안에 넣은 걸 밖으로 각각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그럼 3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x가 3이다. 3이면은 얘 출력. 3이 아니면은 else if로 갑니다. 두 번째 검사. x가 4예요? 4면은 참 아래 거 시작되는 거죠. x는 4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4가 아니면요? else. 그럼 3도 4도 아니면은 else가 시작되는 거죠. 이외에, 그 이외에. x는 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또 if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럼 x가 5냐? 이거 무조건 그냥 중첩시킬 수 있어, 계속. 그럼 얘를 그냥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else if. else. 그럼 진짜 이제 else를 마지막에 else를 갖다 써주면 좋다는 거죠. 쓰는 건데.
3 넣으면 x는 3입니다. 자, 또 5 넣으면은, 어머나, 두 개 다 실행됐네요. 이렇게 두 개 실행되면 안 되는데. 어머나, 멈춰버렸어요. 다시. 자, x는 5 하면은 이제 3입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4입니까? 아니요. 그럼 5입니까? 예, 이게 된 거고요. x 6 가면은요. x는 뭔데? 그럼 x는 3입니까? 아니요. 그럼 4입니까? 아니요. 5입니까? 아니요. 그럼 x는 뭔데?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if절을 중첩해서 여러 번 else if, else if, else if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응, 이응, 그럼 여기서 또 나눈 다음에 이응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점수를 입력하면은 90점 이상 A, 80점 이상 80점에서 109점 E, 10점에서 79점 C, 그 밑 F 이런 거를 주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학점 뭐 계산기라 해야 되나? 아무튼 학점 구역이. 그래서 자신의 점수를 입력할 때 학점이 출력되게 만드는 if문, else if를 이용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시정지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신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돼요? 90점 이상이면 A, 80점에서 89점이면 B. 하나씩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학생에게 점수를 입력받아요. 이 X를 점수라고 생각합시다. 6은 없앨게요. 점수를 입력받고, 그럼 처음에는 뭐 하면 돼요? 먼저 뭐부터 검사해요? F인지부터 검사할까요? 이 A인지부터 검사할까요? 사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A인지부터 검사를 하는 코드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X가 90점 이상입니까? 잘못 썼네요. 90점 이상입니까? 그럼 뭐예요? A. 그쵸? 그럼 이게 90점 이상이면 얘가 실행될 거고, 아니면은 바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걸로 나올 거죠. 그러면 얘가 실행된다는 건 당연히 90점보다 낫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만 검사하면 돼요? 8점 검사하면 돼요. 그러면은 B.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다는 건 뭐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90점 이상이야? 아니야? 그럼 80점 이상이야? 아니야? 그럼 뭐예요? 80점 이상도 아니에요. 그럼 너 70점은 넘겼어? 이걸 물어보는 거죠. 너 C. 야, 그럼 else 마지막 else는 뭐예요? 위에 다 아니네? 90점 이상도 아니고 80점 이상도 아니고 70점 이상도 아니야? 그럼 아니야? 그럼 뭐예요? 니 F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큰 별 차이가 없어요. 코드가. 점점 이해해볼까? 50점 F입니다. 아쉽네요. 자, 다음. 어, 다시. 자, 다음 저는 그럼 89점. 아, B 받았네요. 아쉽게. 그러면 저는 이번엔 18점 인용하면 A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구문 검사를 계속 해가지고 A인지 B인지 C인지 D인지 뭐 F인지 이런 걸 판별할 수가 있는 코드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사용자 중심적인 코딩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는 개발자는 사용자가 어떤 값을 입력할지 몰라요. 저 이렇게 점수 계산기를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만약 30점 이런 거 입력하거나 150점 이런 거 만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값들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코드를 뭐 프로그램을 종료시켜버리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저희가 스캔을 받을 때 받고 나서 한번 검사를 해야 돼요. 얘가 옳은 값인지 아닌 값인지. 자, 저희가 옳은 값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값인지. 정상적인 값. 0에서 100 사이. 요게 정상적 값이죠. 0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가 정상이니까. 그럼 그 외가 비정상적 값이죠. 그러면은 입력을 받았을 때 비정상적인 값이 나오면은 너 잘못 썼어 라고 돌려보내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걸 해봅시다.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걸 입력받았을 때 먼저 얘가 정상적인 값인 검사해서 정상적인 값이 아니면은 이상한 말을 내뱉다고 합시다. 그럼 if 만약에 여기 또 if문을 써가지고 정상적인 값이 아니면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야 돼요? 비정상적인지 검사하는 조건.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x가 음수거나 100보다 크거나 하면 큰가? 큰가? 요거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얘가 잘못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x가 음수거나 100보다 큰가?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해요? 그럼 x가 음수거나 100보다 크다. 오,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컴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이렇게 이어붙이면은. 근데 그게 C에서는 잘 애초에 안 되는 코드입니다. 이런 편한 방식 안 되고. 그럼 결국은 이게 한글로 쓰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와요, 영어로? 또는 5가 들어요. 또는 이런 게 들어오죠. 또는 5월 이런 게 들어오죠. 근데 5를 쓰면 안 되고 또는 쓰면 안 되고 또는과 5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 키보드에서 어디 있어요? 백스페이스 아래에 쉬프트를 누르면은 있습니다. 요걸 두 번 써주면은 얘 혹은 얘면 얘가 출력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한번 실력해 봅시다. 제가 실수로 음수를 한번 입력해보다고 칩시다. 마이너스 3, 23 잘못 입력합니다. F 잘못 입력하셨습니다는 뜨는데 F가 떠요. 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자, 순서대로 파악을 한번 해보면 쉽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지금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서 보볼게요. 비정상적? 얘가 먼저 입력하고 비정상적인가? 알겠죠? 그 다음에 yes면은 잘못함. 한 다음에 틀리면 그거에 대한 else는 저희가 안 썼죠. 그럼 없는 걸 했죠. 그럼 else가 어머 else가 없이 그냥 넘어가서 얘랑 왔나요 다시. 그럼 그 다음에 코드가 뭐예요? if네요. 또 if가 됩니다. x가 90 이상? 그러면은 얘가 틀리면은 얘를 실행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이응이응일 때만 얘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응이응이 아닐 때만 실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응이응이 반대로 말했네요. 비정상이면 실행이 안 돼야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코드가. 니은니은일 때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비정상 이응이응 끝 니은니은 그럼 이제 점수 검사. 니은니은은 x 90 이상임 A 뭐 아니면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나서 끝 이렇게 가야 정상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첫 번째 비정상이냐 else로 여기가 들어옵니다. else로 요놈의 else 아닐 경우 이 친구 안에 전체 들어오면 되는데 else 안에 if를 넣는 건 else if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러면 else if로 됩니다. 자, 이건 큰 틀을 해서 보면은 음수인지 100보다 큰지 먼저 판별을 해요. 자, 한 다음에 아니면 그러니까 얘가 아니면 잘 입력했으면 9보다 큰지 보고요. 아니면 80보다 큰지 보고요. 아니면 10보다 큰지 보고 아니면 F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값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가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140 했으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머나 어머나 이 친구 왜 맞다. 네. 마이너스 45 이런 걸 입력해볼게요. 마이너스 45 이러면 잘못 입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적 값을 입력하면은 F 이런 식으로 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션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저희 강의 내용이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부는 또는 이었잖아요. 또는 그럼 그리고는 뭐냐면은 and잖아요. 그리고잖아요. 근데 and를 두 번 써주면 됩니다. 왜냐면 and는 이미 이 x 앞에 붙인 and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를 하려면 and를 두 번 써주면 그리고가 되더라. 그럼 얘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따로 알아두고 나중에 연습할 때 한번 써보시고 마지막 최종 미션입니다. 자, 이건 똑같이 가져가는데 잘못된 값을 입력하면 다시 입력하게 하세요. 요거입니다. 요게 바로 미션입니다. 힌트는 반복문을 이용해라. 자, 저는 그러면은 일시정지 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영상에서 이어서 바로 할게요.
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도전하고 틀려보고 이거에서도 다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코딩은 시행착오의 어찌 보면은 기술입니다. 개발자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코드를 절대 안 만들어요. 하고 문제 생기고 뜯어 고치고 또 문제 생기고 또 뜯어 고치고 왜 문제 생기지? 계속 머릿속으로 돌려보고 이 과정이 이게 개발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면은 틀린구나. 아, 틀렸구나. 그럼 뭐 틀렸지? 왜 틀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써보시고 또 고민하시고 다시 써보시고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뭐냐면은 그럼 결국은 잘못 입력하셨습니다에 대한 반복이 필요해요. 반복. 그럼 먼저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검사해서 잘못 입력했습니다가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친구를 반복하면 돼요. 그럼 다시 스캔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스캔 F가 들어오는 거죠. 스캔 F.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인 코드로 작성하면 또 입력 받기.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또 검사하기. 이정상.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또 입력 받기. 또 스캔 F. BO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반복이 계속 중첩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포문을 이용해서 처리하겠냐? 자, 한번 따라와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하려면 i를 먼저 만들어줘야겠죠? 그럼 포문을 먼저 열어줄 이 for를 만들어 봅시다. for i는 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나중에 채워드릴게요. 여기 채우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들여쓰기를 좀 습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시 써볼게요. 이것도 이따가 다시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좀 복잡해집니다. 코드가 이쯤부터는. 자, i는 0을 넣어주고요. x 입력 받아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값이면 잘못 입력했습니다 하고 그대로 끝낼게요. 그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값을 입력했으면 이제 이거는 i를 1로 바꿀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잘못 입력했으면은 i가 0이 계속 i가 안 바뀌고 계속 0이에요. 근데 아니면 i가 1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조건이 뭐예요? i가 0이면 반복해요. 변화 조건은 없습니다. i를 증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써봅시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할게요. i는 처음에 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가 0이랑 같으면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잘못 입력하면은 i를 안 바꿉니다. 그럼 i는 그전이 0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출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을 받아야겠죠? 근데 잘 입력했으면은 i가 1이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아래에는 더 이상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은 요 루프, 이 for를 통과하려면, 이 반복을 통과하려면은요, 무조건 잘 입력해야 통과됩니다. 잘못 입력하면 for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5,000번씩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입력하면. 그렇기 때문에 잘 입력하면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야 잘 입력했기 때문에 요 if문은 그대로 써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else를 없애고 아까처럼. 한번 실행해 봅시다. 를 한번 다 뜯어서 한번 머릿속으로 돌려보시는 게 추천드려요. 잘못 입력해볼게요.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럼 또 입력하라 그래요. 120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대로 입력해요. 78 C 이게 나오죠. 그럼 좀 더 예쁜 코드를 위해서 역슬래시 n을 만들어주고 말이 좀 빨라지는데 늦은 시간이라 죄송합니다. 말이 빨라지네요. 그러면은 잘못 입력했습니다. 120, 145 잘못 입력했습니다. 마이너스 56 그럼 이게 이제 G로서 97 입력하면 A 하고 출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for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for는 사실 요 증감, 요 i의 변화에 대해서 좀 편하게 쓰는 시그마처럼 쓰는 놈인데 요거는 시그마처럼 쓰는 게 아니죠 사실 반복이. 그래서 for는 사실 이럴 때는 생각보다 잘 쓰지 않고 이럴 때는 for가 아니라 while이라는 친구를 쓰는데 이 while이라는 친구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for를 이런 식으로도 써먹을 수 있다. 이것도 하나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값, 반복 조건 해가지고 계속 반복시키고 안 맞으면 i를 안 바꾸고 맞으면 i를 바꿔버려가지고 이걸 탈출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for문을 if문과 중첩시켜 보기도 했고 if문 안에 if문도 중첩시켜 보고 else if도 배우고 또 아까 별 출력하는 것처럼 for문 안에 for문도 중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들 웬간한 코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웬간한 알고리즘들을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열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지만 쉬운 알고리즘들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값 입력받았을 때 두 값을 바꾼다. 뭐 이런 거는 사실 for랑 if 없이도 할 수 있고 세 값을 입력받았을 때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골라낸다. 이런 알고리즘은 if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면은 뭐 값을 최고값을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반복문과 if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개발은 반복문과 if문의 그냥 조합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코드 흐름을 제어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이 개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if문과 if문에 대한 쓰는 사용 용도가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좀 나중에 또 문제를 여러 가지 같이 풀어보면서 좀 더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강 여기까지이고요. 배열에 대한 설명은 3강으로 넘겨두겠습니다.